행정의 의죠.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행정이 뭐예요? 가장 간단하게 쉽게 얘기하면 행정이란 국민을 행복하게 해주는 게 행정이라고 그랬어요. 좀 더 학문적으로 얘기하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활동이 행정이죠. 그래서 행정을 간단하게 정부의 재반 활동입니다. 이 재반 활동이라는 거는 모든 활동을 말해요. 근데 항상 행정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목적이 있다고 그랬죠, 여기. 골. 자, 행정의 목적이 뭐예요? 국민의 행복이죠. 쉽게 말하면. 삶의 질을 높이는 거죠. 삶의 질을 보통 퀄리티, 이거 안 보인다. 그죠? 이 퀄리티 오브 라이프라고 하죠. 삶의 질.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행정이란 정부의 재반 활동인데 어떤 활동이다? 국민의 행복을 위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부의 재반 활동을 행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뭐와? 이 국민과 상호작용을 하죠. 여기 물론 시민이고요. 그래서 정리하면 행정이란 정부의 재반 활동이고 반드시 국민과의 상호작용을 기본으로 한다는 거죠. 자, 뭐 더 길게 할 것도 없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여러분들이 하나 유념하실 게 있는데 23페이지에 4번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다른 건 몰라도 요건 알고 계세요. 그럼 도대체 행정의 개념에서 협의의 행정 개념하고 광의의 행정 개념이 있죠. 자, 협의의 행정 개념은 간단하게 이거예요. 이거 우리 아까 뭐라고 그랬죠? 정부고요. 이게 정부 관료제죠. 정부 관료제. 그죠? 그리고 이 정부 관료제 내에 구성원들이 있겠죠, 이렇게. 이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되고자, 그죠? 하고 싶은 일 아닙니까? 이분이 바로 공무원이죠. 그래서 정부 관료제 내에서의 공무원의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대내라고 하죠. 여러분 행정학에서는 대내적 또는 대외적 할 때 이게 바로 정부 내부예요. 여기가 내부죠. 행정부 내부. 행정부 밖은 행정부 외부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협의적 개념을 뭐라고 하냐면 빨간색 보이시죠? 내부 관리라고 그래요. 이때 내부는 정부 내부를 말합니다. 우리 교재에 잘 나와 있죠? 그래서 협의의 행정 개념은 포인트가 어디야? 정부 관료제를 중심으로 공무원들의 활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 관리죠. 아시겠죠? 자, 반면에 광의적 개념은 자, 여기서 보시면 정부뿐만 아니라 시장과 시민까지 포함하죠. 이게 정부라면 이 정부 밖에 있는 여기 시장, 시민 다 들어가죠. 이렇게. 그러니까 내부 관리에서의 공무원의 활동이 아니라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여기도 인간이 있고요. 여기도 인간이 있죠. 다 있죠. 시장에도 있고 시민에도 있죠. 그래서 인간의 활동이에요. 쉽게 말하면. 근데 그냥 활동이 아니라 합리적인 의사결정이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거를 외부 관리라고 합니다. 자, 포인트는 이거죠. 여기는 정부 관료제고 공무원의 활동이라면 여기는 정부뿐만 아니라 시장, 시민까지 모두 포함되는 이걸 아까 뭐라고 그랬죠? 외부 관리를 뉴 거버넌스라고 그랬죠. 거기 보세요. 여기서 이제 현대행정의 가장 기본 개념인 거버넌스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90년대 이후 현대행정은 거버넌스 개념입니다. 정부와 여기 있죠? 시장과 시민 간의 협력적 네트워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뭐 나머지 개념까지는 알 필요 없고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23페이지에서는 광의와 협의의 행정 개념 그거 정리하시고 옆에 나와 있는 거버넌스 개념 나와 있죠? 참고 그거 읽어보시고요. 옆에 사이드에 이제 제가 중요한 거 특히 사이드에 빼놓은 걸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거기에서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 다음에 행정 법학적 행정 개념과 행정학적 행정 개념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뭐 배워요? 행정학이죠? 그러니까 행정법학적 개념은 굳이 볼 필요 없는데 다만 이제 한 가지만 알고 계세요. 예전에 2003년도 부산시 9급 시험에 나왔던 건데 자, 행정법학적 개념에서 거기 보세요. 2번에 실질적 개념 있죠? 실질적 개념의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을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구별 긍정설과 구별 부정설이 있죠? 이때 뭘 구별하는 거예요? 상권 분립을 구별하는 거, 그거 알아두십시오. 상권 분립. 지금 보시면 행정법학적 행정 개념은 솔직히 출제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안 할 수 없잖아. 근데 중요한 거는 기준이 뭐라고요? 상권 분립이고요. 자, 상권 분립을 부정설, 긍정설, 인정설이라고 하죠. 상권 분립 긍정설과 상권 분립 부정설로 나눈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내용도 물론 중요하지만 부정설에 어떤 것이 있고 긍정설에 어떤 것이 있고 이 정도까지만 정리해 봅시다. 긍정설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소극적으로 긍정하는 긍정설이 있고요. 이게 뭐냐면 공제설이라고 그래요. 우리 교재에 나옵니다.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행정이란 말 그대로 국가의 작용에서 입법 작용과 그죠? 행정 작용을 빼면 된다는 거죠. 그죠? 소극설, 공제설. 이게 행정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상권 분립을 인정한다는 설에서 있는 거죠. 거기 우리 교재 보시면 뭐 이렇게 안 적어도 되는데 사실은 거기 소극설하고 적극설이 있죠. 보세요. 적극설에는 두 가지가 있죠. 이건 적극적으로 행정 개념을 인정하는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가 오토마이어의 목적 실현설하고 사실 이거는 행정법에서 주로 다루는 거죠. 또 양태설이 있죠. 이 양태라는 게 뭡니까? 모습이죠. 모습. 겉으로 드러난 양태, 태양. 그래서 이 목적 실현이 구체적으로 겉으로 드러난 걸 양태설이라고 하고요. 이게 이제 플라이너의 견해죠. 뭐 그런까지 행정에서 알 필요 없어요, 사실은. 소극설이 뭐인지조차 알 필요 없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제가 설명해드린 거고 이건 구체적인 목적 실현입니다. 목적 실현이 모습으로 드러난 게 양태설이고요. 그 양태설 이게 통설이에요. 행정법적으로 배우셨을 거고 플라이너의 견해죠. 자, 대신에 여러분들이 알 거는 긍정설에 뭐가 있고 부정설에 뭐가 있느냐. 부정설에 뭐 있어요? 이게 시험에 나왔거든요. 자, 첫 번째가 법함설이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는 상권 분립을 인정한 거예요. 긍정설. 여기는 인정하지 않은 거라는 거지. 부정설 이렇게. 그죠? 그래서 상권 분립 인정설에 뭐 예를 들면 공제설과 오토마이어의 목적 실현설과 기관 양태설이 있다. 그럼 틀리는 거죠. 이게 시험에 나왔거든요. 자, 거기 보시면 기관 양태설이라는 거 있죠? 요거는 부정설이죠. 그러니까 상권 분립을 인정하지 않는 선에서 그죠? 법학적 개념을 요거 기관 양태설입니다. 요 앞에 요게 붙죠. 기관. 여기는 무슨 얘기냐면 어떠한 국가 작용을 입법, 행정, 사법으로 나누지 않고요. 단순히 한 이 기관의 행태가 양태가 입법적이냐 행정이냐 사법이냐 요거야. 그걸 기관 양태라고 하는 거죠. 여기는 상권 분립을 인정하는 거고요. 이게 이제 행정법학적 행정 개념에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